윤석열이 이제는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버텨왔었는데 김건희 특검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리자 아예 국회에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하나 간수 못하는 상황에 야당과 협치하기를 기대한 국민들도 없지만 이제는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김건희가 터뜨리는 사고가 넘쳐나면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출범이 임박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여당에서도 김건희를 향해 자제하라는 불만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제2부속실 사무실의 위치를 잡아서 공사하고 있다며 제2부속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가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어이없는 건 제2부속실 폐지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하도 설치고 다니면서 문제가 커지니까 김건희를 전담시킬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김건희의 뻔뻔함도 도가 지나칩니다. 김건희는 지난해 11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래 같은 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동행 이후 공개 활동을 한동안 중단했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완전히 잠적했습니다. 총선 투표까지 비공개로 진행했을 정도입니다. 시작은 명품백이었습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이 소리는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에게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선물하는 영상을 몰래 찍어 지난해 11월 공개했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 5월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건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전 총장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판단을 구하겠다며 이 문제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달라질 리가 있나요? 수심위는 지난 6일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 혐의 모두의 무혐의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이에 대해 뻔뻔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사건의 최종 처분은 최재형 목사에 대한 또 다른 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에 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무혐의로 결과를 정해놓고 수사하는데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건희는 명품백 사건 하나 무혐의로 만들어 놓고 외부 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외교 일정에 동행하는 배우자 외교 재개에 이어 지난 10일 119 특수구조단 뚝섬순환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통령 행세를 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 중인 15일에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장애아동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 지원센터를 방문해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린 뒤 간식 배식을 도왔습니다. 놀이시설과 운동기구 등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영부인의 공개 일정 수행이 앞으로 더 늘어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발한 공개 행보를 두고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공무원 격려, 장애아동센터 방문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김건희를 직격하며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석에까지 대통령 부부가 보여주기식 쇼로 민심을 우롱하니 국민은 우라통이 터진다라며 특히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았는 김건희의 파렴치한 활동 재개는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 우려, 서민 물가 상승 등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 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앉은 대통령 지지율이 엄혹한 민심을 보여준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채 해병특검, 김건희 특검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의와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디 이번 추석을 민심을 겸허히 듣는 시간으로 보내기 바란다며 추석 민심은 국민이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21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해병대 최상병특검법과 노란봉투법 등 2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있는데요. 4가지 법안에 대해 같은 날 무더기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타협이 실종된 강대강 대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등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상병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당과 의회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이 3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이번 3번째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회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군의 힘을 가지고 그냥 압도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여당이 주를 이루는 그런 의회를 가졌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서 20대부터 21대, 22대까지 계속해서 3번이나 야당이 국민들의 큰 신임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대체 왜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의 기능이 뭘까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국회를 먼저 구성했고 그 다음에 헌법이 만들어졌으며 그 헌법에 의해 초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국회, 헌법, 대통령, 정부 순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국회가 대통령보다도 앞에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4년마다 소집되는 국회 개원식에 꼬박꼬박 참석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상당히 중대한 정치적 사건인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거의 모든 신문이 사설로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면에 1987년 직선제 후 국회 개원식서 연설한 대통령들, 올해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만이라는 제목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는 사진을 모아 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이 비정상이라는 의미가 돋보이는 편집이었습니다. 비판 여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음날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뻔히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망신당하라고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한 내용입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국회를 함부로 대하니 국무총리와 장관들도 국회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은 과거 대정부 질문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랬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사고친 적은 많았어도 조용한 느낌이었지 소리를 치고 언성을 높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일 야당 의원들과 맞고함을 치며 싸우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를 조명하자 한덕수 총리의 답변 태도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며 야당 의원들을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를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확인된 이상 국회에서 야당과 격렬하게 싸워야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죽자고 싸우면서 국정 운영을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애초에 제대로 나란 일을 할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그냥 하루빨리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